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주말까지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23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하며 일주일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져 24일과 25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강한 바람이 불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양천구 동신년 업무보고회가 22일을 끝으로 18개 동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각 동을 직접 찾아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 목동선, 강북 횡단선 등 철도 사업, 기업 활동 인프라 조성 등 앞으로 추진할 3대 핵심 과제를 밝혔습니다. 또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 주민센터 건립,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과 홈플러스 부지 개발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공원 조명 설치와 횡단보도 경계석 교체, 불법 주차 단속 등 생활 불편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분단 평화문학의 대표 문인으로 꼽히는 이호철 작가를 아실까요? 이호철 작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 년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소설가인데요. 고인의 문학 정신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개관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미니인터뷰 오늘은 표문송 이호철 북콘서트홀 관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올해 1월 8일 날 국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문체부 주관으로 지난 1년 동안 한 6차례 심의과정, 그리고 현장 실사, 그리고 보고회 등등을 가진 결과 1년 만에 저희가 공립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 박물관으로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여기가 은평구가 문화 낙후 지역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문학의 동네였는데, 그래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해부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문화 정체성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뭐 서울 각지에서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곳이 지역의 명소가 됐다가 어느 순간 지역이 명소가 됐어요. 이게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이렇게 안 된 부분, 그래서 이곳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번 와보면은 다들 놀라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왜 여태 몰랐을까. 근데 한번 오시면은 지속적으로 저 이제 그 충성 고객이 되시는데, 그래서 이곳의 존재 자체를 좀 홍보시킬 그런 부분이 올해 특히 이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콘서트홀인데 북콘서트와 음악 콘서트도 함께 할 수 있는 홀입니다. 사실 은평구의 그런 공연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곳의 공간의 어떤 잠재력을 확대시키자. 그래서 작년에 문학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그 문해부흥을 했다면 올해는 일반적인 공연, 그래서 음악회 쪽에 한번 힘을 좀 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올해 음악회의 컨셉은 코앞에서 라는 테마로 지금 준비 중이고, 음악 감독은 우리나라의 뭐 세계적인 해금 연주가인 강은일 선생을 음악 감독으로 위촉을 했는데, 저희의 어떤 특장점은 무대와 객석이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단차도 없고, 그래서 바로 코앞에서 우리 다양한 연주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렉처도 하자. 그렇게 해서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음악회가 열려질 겁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더 브랜드이죠. 중심 모체가 돼갖고 5개의 부속 시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립으로 독립된 이 이호철 북고서터홀까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관람객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신다는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은 한옥박물관으로 좀 더 집중 강화시키자라는 중장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한옥과 관련된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제 차 문화 체험, 하문화 체험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가령 이제 상설 차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차짜리 체험 프로그램 이걸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생소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차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그 마셔보고 음미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있고 가령 차 블렌딩이라든지 말차라든지 다양한 차의 종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금성당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전시 중에 있습니다. 조 선생님이 이제 그 타계 10주기입니다. 그래서 10주기 기념 전시. 특히 또 이호철 선생님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서울은 만원이다. 그 소설이 출간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선생님 10주기 그리고 문학세계를 둘러보는 그런 다양한 전시들을 각 저희 기관들 그리고 부속시설마다 고유 특성에 맞게 그리고 각각의 의미에 맞는 콘텐츠들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최초로 21만 명, 20만 명을 넘은 그 관람객 숫자도 그렇고요. 그 앞에 그 문화상품점을 저희가 열었는데 작년 매출 구조를 보니까 외국인 매출이 한 60%에 육박을 합니다. 저희 문화상품점 1년 예산이 3,500만 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작년 매출이 6,500이에요. 엄청나게 저희 장사를 잘한 거죠. 아무래도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좀 낯선 이름이다 보니까 이곳이 뭐 하는 곳이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 집에서 내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음악 감상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좀 서로 지켜야 될 매너를 지켜가면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관도 굉장히 저희가 문턱을 낮춰서 저희가 공립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가령 이 홀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들어오는데 평일에 4시간 이용료가 6만 원. 그리고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북토크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평일에 4시간에 3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열어놓은 개방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든 와서 이곳을 사랑해 주신다면 은평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가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제8기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 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9일부터 1년이고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이 지급되며 정책 우수 제안자와 활동 우수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6일까지 구글 폼을 작성한 뒤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2주 연속 지속되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구가 0.43%, 강동구 0.41%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교훈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인사 중에서는 처음인데요. 또 한 명의 유력한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오는 2월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내 후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교훈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와 인천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 중에서는 첫 인천시장 선거 출마 선언입니다. 김 의원은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내세운 선거 슬로건은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 인천, GTX 추진 등 인천 서울 20분 생활권 조성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완성,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공의대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자긍심을 피력하며 서울의 주변 도시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이제 모두 끊어내야 합니다. 인천은 더 이상 서울을 위해 존재하는 위성도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출마 선언 현장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김 의원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과 장애인 자립 지원, 노인 복지 확대 등 인천의 변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인천시의 대응으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김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 인천시장 후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은 오는 2월과 3월 국회와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직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지만 머지않은 시일에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계의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무안을 대표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숭어인데요. 겨울 숭어의 참맛을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무안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뜰채를 들고 숭어를 잡는 아이들과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직접 잡은 숭어로 초밥을 만들어 봅니다. 지난 2024년 무안에서 열린 숭어 축제 현장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지난해 중단됐던 숭어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축제가 재개되면서 상권에도 활기가 돌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관광객들이 엄청 오십니다. 또 먹고 맛있다고 다들 친구분들 모시고 오네요. 숭어 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이번 축제에는 숭어 잡기 체험을 비롯해 길거리 숭어 그림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 모두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든 농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 구이터도 조성됐습니다. 또 지난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숭어 잡기 체험은 체험 인원 증가에 대비해 기존보다 시설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숭어 초밥을 직접 만들고 먹는 요리교실, 자석 낚시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 감태, 황토고구마 등 무안의 대표 특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는 농산물 부스까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숭어 뛰고 희망 날고를 주제로 마련된 2026 무안 숭어 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무안군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